예, 이제 198쪽에 이제 물권의 변동이 나오지. 공시제도가 나오는데, 뭐 공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우리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고, 그러니까 공시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동산은 등기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은 점유죠, 점유.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공시되는 것이고, 근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따로 있죠. 등기예요. 등기로 공시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산은 신경 안 쓰니까 얘는 빼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보면 등기로 공시된 것을 신뢰했을 때 그것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공신의 원칙이었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로 보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상으로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실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하려면 거기에 부응하는 실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효 등기예요. 근데 등기부에 무효란 말이 안 써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병이라는 사람이 샀다는 거죠. 그럼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은 병에게 있느냐 갑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공신력을 부정하면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공신력을 인정할지 부정할지는 각각의 이제 입법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신력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거래 안전에 도움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럼 공신력을 부정하면 반대요. 부정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면 아무리 병, 정, 무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좋은 점은 누가 보호되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는 거죠. 그럼 공신력을 인정할지 부정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신력을 현재 부정하고 있는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등기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냐면 갑.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고 누가 보호되는 거냐면 진정한 권리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래가 다 깨질 수밖에 없죠.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그러면 갑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등기를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말소. 그럼 이것도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얘한테 뭐가 있으니까. 소유권.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는 반환 제거로 따지면 뭐겠어요? 방해 제거.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야. 방해 배제 청구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말소시키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얘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요 을한테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을이 무일푼이다. 배상받을 수 없는 거야.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다르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거꾸로 공신력을 인정하면 소유권은 다 넘어갔어요. 그럼 누가 피해 보냐면 갑. 그럼 갑도 어쩔 수 없죠.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는 없는 거고 누구한테?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을에게 자력이 없으면 금전배상이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점 봐두시고요. 그게 이제 그 199쪽하고 200쪽에 뭐 다시 한번 사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죠.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자, 매우 중요한 법조문 두 개가 나와요. 186조와 187조 두 가지 조문은 뭐 물권 변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문인데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제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인이 무엇으로 인하느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거. 법률 행위로 인해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발생할 때는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근데 187조를 볼게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4개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예를 든 거고 이런 것들은 등기를 안 해도 변동이 돼요.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처분할 때.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처분하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대항은 할 수 있고요.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2가지 조문은 우리 민법뿐 아니라 등기법, 공시법에서도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186조와) (187조) 186조는 소위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근데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등기한다고 했냐면 처분 시에 등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2가지인데 그럼 법률 행위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법률 행위하면 법률 매매계약, 계약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의사가,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 의사 표시로서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갑이 이제 원래 소유자였고 을이 돈 내고 샀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를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 한 거예요? 법률 행위한 거죠. 그럼 얘는 뭘 해야지 소유자가 돼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를 해요. 증여. 그러면 이 수증자, 증여받은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증여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거예요? 원해서. 법률 행위죠. 증여도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예. 그럼 갑이랑 을이랑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교환도 뭐니까? 법률 행위잖아요. 전부 다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것들, 계약, 단독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률 행위하면 대표적으로 뭐하고 뭐가 대표적이었어요? 의사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뭐였죠? 단독행위. 이런 것들은 다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건물의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하고 합의만 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을은 현재 전세권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얘들이 지금 한 건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뭐 했다? 전세권 설정? 합의,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합의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해야 한다고요? 등기 안 하면 전세권자 아니에요. 그럼 그냥 채권적 전세일 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제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를 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했어요. 경매하면 그 친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뭐가 아니니까. 저당권자가 아닌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려면 합의했으니까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했어요. 등기 안 하면 물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뿐 아니라 등기 가능한 모든 물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했다 이러면 무조건 다 뭐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무조건 등기.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포기는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우리 포기는 언제 공부했죠? 유제포. 유제포만 외우지 마시고 유제포가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하죠. 유제포는 언제 나온 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유. 우리 나중에 가면 공유 공부할 텐데 공유하면 지분이 다 있잖아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OX예요. 틀리죠? 포기니까 법률행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합의했다, 계약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187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얘는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소유자일까요? 이건 안 해도 돼요. 건물을 신축하는 건 법률행위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가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갑은 등기 없이 무조건 건물을 원시 취득해요. 뭐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할 때. 이거를 을에게 팝니다. 그럴 때는 자기 앞으로 일단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하는 등기가 뭐야? 보존 등기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제한물권,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처음 취득하면 보존 등기가 아니라 뭐 한다고 하냐면 설정 등기예요. 제한물권은 설정한다고 하잖아요. 설정 등기에서 팔아버리면 그게 무슨 등기가 되냐면 이전 등기죠. 언제 등기하라고 되냐면 처분 시에 등기해서 넘겨줘야지. 그래야 국가가 세금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등기하라고 되냐면 처분 시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멸실되었다. 자연재해로 멸실되면 목적물이 없어졌으니 소유권은 상실되겠죠. 그럼 이때 갑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상실해요? 멸실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멸실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의 사실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니면 뭘 할 필요 없다고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은 바로 상실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법률이 규정하든 안 하든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차이점은 법률 행위냐 아니냐라고 구별해 두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201쪽에 볼게요. 201쪽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존속 요건이 아니라 발생 요건이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해서 소유자가 됐는데 그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 그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해요? 계속 존속한다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무슨 요건이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에 등기가 효력 존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이 그 물권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버리면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고요? 발생할 때만 있으면 돼요. 발생할 때 등기했으면 권리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불법으로 말소된 것 가지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지문에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려. 존속 요건 아니고요. 발생할 때만 필요한 요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 유효 요건인데 뭐 기억은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니은이에요.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입니다. 거기서 이제 A번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야. 일단 생략하고 등기가 실행됐을 때 유효냐 무효냐, 유효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등기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 등기 청구의 문제인데, 먼저 유효성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그걸 사가지고 다시 병에게 미등기 전매를 해요. 그러면 원래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려면 누구를 거쳐서 와야 돼요? 을을 거쳐서 병에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을이 갑한테 각종 서류를 받아다가 그걸 바로 병에게 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갑니다. 뭘 생략했다고요? 중간을 생략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야. 그러니까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를 하면 이게 유효냐 무효냐라는 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라고 봐요. 그럼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이 합의가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합의를 하면 이 합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금지했는데 해버리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중간을 생략하고 실행한 이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럼 얘한테 어떤 실체관계가 있어요? 매매했잖아요. 갑과 을과 병의 매매가 각각 유효하다면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실체적 법률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수험상으로는 되게 쉬워요. 수험상으로는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실행됐으면 일단 그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근데 무효인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얘가 팔기로 한 이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한 다음에 마치 갑과 병이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받아 등기했다. 자,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요. 허가구역 안에서 등기하게 되면 실체관계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유효하려면 갑과 을과 병의 매매가 모두 유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과 을이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이거 무효예요. 을과 병도 허가 안 받았죠. 무효예요. 그러면 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결론은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이미 실행돼 버렸어요. 등기가 이미 실행돼 버렸으면 어디만 아니면 돼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갑과 을이 매매를 했고요. 그러면 을은 매수인으로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적일까요? 등기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거죠. 등기 서류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이에요. 그럼 을이 병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병도 을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면 원칙은 병이 등기 청구를 갑에게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을한테 해야 될까요? 을한테.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고 자기 채무자 을에게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이제 3자 간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갑을병이 이 세 사람이 중간을 생략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그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얘는 상대방이 을이잖아요. 그 을도 갑에게 가지고 있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에서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얘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일단 누구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하는 거야. 을 앞으로. 그러니까 대위한다는 건 병이 누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냐면 자기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채권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채권은
만약에 얘가 물권자면 대위할 필요 있어요? 직접 하면 돼요. 직접. 왜냐하면 물권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 상대방에게 해야 되고요. 이 상대방이 가백에 가지고 있으니까 병은 직접 할 수 없으니 을을 대위에서 가백에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으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합의가 없으면 자기 상대방을 대신해서 대위에서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간 매수인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리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죠. 왜냐하면 3자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직접 해야 될까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위할 수도 있을까요? 대위할 수 있죠. 원칙대로 거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 권리가 소멸되면 대위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다고 해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었는데 을이 가백에 대금을 인상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인상된 대금을 못 받은 갑은 3자 합의에 따라 등기를 먼저 대금을 못 받았어도 먼저 등기를 제공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금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돈 못 받았는데 등기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상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갑은 병에게 등기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들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아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는 등기가 됐을 때요. 등기가 중간을 생략하고 실행돼 버리면 그 등기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해요. 근데 어디서 하면 무효고요? 허가구역이면 무효고. 이건 끝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등기가 아직 가백에 남아 있을 때 병이 어떻게 받을 거냐? 그럼 이 병이 직접이냐 대위냐 문제인데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직접. 없으면 원칙대로 상대방을 대위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3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 거고요. 아무리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등기를 먼저 줄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판례 나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202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쪽에 등기의 유효성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점에 그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첫 번째 짝대기 끝에서 두 번째 중간 생략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 효력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작대기는 뭐라고 되냐면 다만 어디서 한다고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볼 필요 없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무효다. 그러니까 허가구역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 나오는데 첫 번째는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으면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위 청구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B번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했대요. 그럼 실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해요. 건물을 증여하는데 근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굉장히 세잖아요.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로는 증여를 하지만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등기 원인은 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매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증여를 했지만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걸 묻는 거죠. 이걸 우리가 통장호의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은닉행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 등기는 일단 유효예요 무효예요? 우리가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있으면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럼 이 등기가 넘어올 법률 관계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있으니까? 매매는 안 했어요. 매매는 허위예요. 증여. 그러면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됐을 때 실체 관계가 있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러니까 등기는 실체 관계만 존재하고 있다면 절차적인 하자가 치유돼요.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 증여 말고 매매는 허위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죠. 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이 매매라는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가 바로 뭐냐면 증여. 이게 숨겨져 있다고 해서 얘를 은닉행위라는 말을 써요. 숨겨져 있다. 그 은닉행위는 요건 갖추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이쪽에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소유자에게 사면 얘는 무조건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 이번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등기의 효력을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등기가 유효하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실체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설령 위조 서류로 등기를 했어요. 위조 서류로 등기했어도 실체 관계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187조가 다시 나왔어요.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아까 법률행위 하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했을 때 등기. 근데 187조에서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187조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 네 가지의 경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대표적인 예. 그럼 상속은 얘는 뭘 대표하고 있냐면 상속은 포괄승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해요.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걸 묻는 거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 없이 사망 시에 법률에 의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사망하고 상속하는 건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상속은 포괄승계를 대표하는데 포괄승계는 상속 말고 또 뭐 있었죠? 포괄 유증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의 합병. 우리 승계는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특정 승계와 와장창 넘어가는 포괄 승계가 있었는데 포괄 승계는 세 가지였어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그럼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을은 언제 등기하면 될까요? 상속받은 사람은 처분할 때. 병에게 처분할 때는, 매매할 때는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해서 넘겨줘야죠. 그래야 국가가 이제 상속세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등기를 그냥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상속받고 매매한 다음에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으로 이전시켰다.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갈 실체 관계가 있으면 유효해요. 그럼 병에게 등기 넘어갈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돈 내고 샀잖아요. 등기는 유효한 거. 이건 뭐랑 같은 형태죠? 그렇죠.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인데 좀 엎어졌죠? 예, 똑같은 얘기지. 원래 얘를 거쳐야 되지만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됐다. 그러면 얘가 제재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존재하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우리 유증 공부할 때 포괄유증만 있는 게 아니라 딱 찍어서 주는 거 있었죠. 내가 죽으면 A라는 건물을 내 친구에게 준다. A라는 건물을 내가 죽으면 친구에게 준다는 건 포괄유증이에요? 특정유증이에요? 딱 찍어서 주는 거죠. 그럼 그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건 특정승계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특정유증이 아니라 뭐야? 포괄승계일 때는 등기하지 않고요. 공용징수는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어요. 수용.
예를 들어 뭐 국가가 강제로 수용했다. 그러면 이건 뭐 보상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취득하는 거지 별도 등기는 필요 없고요. 자, 판결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밖에 없냐면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판결이 났다는 것은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냐면 확인의 소를 제기하니까 확인 판결이 난 거고요. 이행 판결이 난 건 무슨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행의 소를. 형성 판결은 형성의 소를. 하나만 한 소리라고 있잖아요. 그 소송에 따라 판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보통 이제 형사사건 말고요. 그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원고.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요.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피고라고 불러요. 원고와 피고. 둘 다 민간인들이죠. 원고와 피고. 그런데 형사사건은 검사랑 국가기관이랑 그리고 공소제기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만 나오는 말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싸움이 되는데 근데 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것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법원이 그걸 판결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주장이 적법하면 이를 인용하면서 이행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면 일단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처음이니까 그냥 입문 과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법원에서 소송 제기가 되면 그 소송을 각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라고 해요. 인용한다는 건 원고 승소예요. 근데 심리해 봤더니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 그럼 기각해요. 기각. 이게 원고 패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소송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는 심리도 하지 않는 것을 각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의 당사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봤어요. 우리 시험 봤는데 얼마 전에 확정답안 발표와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그 2차에서는 공법과 공시법에서 각각 정답 모두 정답을 2문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이의 신청해. 수능도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이 문제 이상에 다시 한번 봐줘.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답 없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요. 그럼 이번에 민법에서는 뭐 안 받아줬는데 그럼 이의 신청을 해서 만약에 받아주면 좋은데 이의 신청을 안 받아주면 행정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행정 심판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면 행정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절차는 길고도 복잡한데 근데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소송 제기했냐면 예를 들어 민법 53번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해줘야 돼 라고 제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소제기한 원고잖아요. 근데 이 소장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소를 제기한 제 평균 점수가 39점이에요. 그러면 요거 모두 정답 처리해주면 저는 합격해요 못해요? 39점인데 한 문제 맞으면 합격할까요? 우리 몇 점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60점 맞아야 합격이잖아요. 60점. 분위기 왜 이러죠? 예. 수, 우, 미, 양, 가. 뭐는 맞아야 돼요? 양은 맞아야지 합격하는 거야? 60점 맞아야 되니까. 근데 30점, 40점 이러면 합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주장대로 이게 모두 정답이라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조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인력 낭비예요. 그냥 뭐 한다고요? 각하야. 무슨 주장을 했는지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각하해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59.9 요것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맞으면 합격이면 전 소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각하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심리에 들어가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제 주장이 타당하면 원고 승소,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 이렇게 판결하고요. 그리고 제 말이 틀리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각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소송이제 절차인데, 근데 이 판결의 종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특히 시험에서는 이행 판결과 섞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럼 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이 이행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당사자끼리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원이 이행을 하라라고 했다는 건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라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권리가 변동돼요. 그런 판결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요.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땅을 이제 그만 공유 안 하고 분할하고 싶어요. 갑은 이렇게 쪼개자고 하고 을은 이렇게 쪼개자고 해서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모든 관계를 다 이제 조사해서 갑과 을의 토지는 이렇게 분할한다 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게 무슨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거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이행 판결일 것 같으세요? 형성 판결일 것 같아요?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이걸 이행하라라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결함으로써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랑 을이랑 이렇게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쪼개서 갑 단독, 을 단독으로 하기로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을이 협의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아, 이렇게 쪼개는 게 나았을 텐데 괜히 합의해 줬네. 그 후로 을은 전화기 꺼두고 잠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갑이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소송으로 구하는 내용이 법원이 알아서 분할해 줘라고 소를 구할까요? 아니면 을이 협의를 따르게 해달라고 할까요? 당연히 협의가 있었으니까 이때 제기하는 소는 이행의 소고요. 그럼 법원이 내리면 무슨 판결한다고요? 이행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유에서 중요한 게 재판상 분할, 즉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있어도 돼요. 협의가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협의가 있으면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로 가요. 우리 시험에 많이 냈던 건 이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끝까지 등기를 넘겨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판결을 내릴 거예요. 얘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매매 계약을 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해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냐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판결일까요? 얘네 둘 사이에 협의나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약도 합의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법원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랑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인데 시험에 나올 형성 판결은 요건데 개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합의가 있었다면 무슨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이혼은 협의 이혼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어떻게 분할하고 양육자 누구로 정하고 양육비 얼마 주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좋은데 잘못이 있는 당사자 일방이 죽어도 이혼을 못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럼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면 갑과 을은 이혼한다라고 재판상 이혼 판결을 내려요. 요거 이행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일까요?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런 판결은 뭐가 되는 거냐면 형성, 이게 신분상의 형성 판결이고, 근데 이건 뭐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부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매는 뭐 어디 갔죠?
여기 있었죠. 경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변동되냐면 매각대금 완납 시에.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때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경매 참가해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어요. 소위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건데, 그럼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소유자가 되는 건 언제?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되고요.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등기하면 된다고요? 처분 시. 조심하시라고 한 건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물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의 지상권이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법정지상권일 수도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 보는데, 그러면 을이 만약에 약정지상권, 계약에 의한 지상권자다. 얘는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돼요? 계약에 의한 거니까 등기해야 지상권자고, 등기 안 하면 지상권자 아닙니다. 단순한 채권자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법정지상권자예요. 자, 법정지상권자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 뭐 공부 안 했지만 법이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대항할까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어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그럼 만약에 얘가 이 법정지상권을 A한테 처분할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이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 OX야. 틀려요. 등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그거 봤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소유.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등기 안 하면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 못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규정한 거죠. 자, 그 내용들이 뭐 쭉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등기의 공시 방법, 물권의 공시 방법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등기법 할 때 더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물권의 소멸 나오죠. 205쪽에 소멸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